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세금과 공과. 그래서 9월 20일 출금이 되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로 50만 원을 입력을 해준다. 9월 25일 상품 매입 대금으로 가은 상사에게 발행하여 지급한 약속금이 만기가 되어 보통리금 계좌에서 상환했다. 이거는 지급어음을 상환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차변이 부채 감소가 돼서 지급어음이고 대변은 보통리금이라고 입력해주죠. 10월 5일은 상품을 판매하고 400만원 자기압수표를 받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다. 10월 5일은 차변이 현금 400만원 하고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를 한능협이라고 600만원. 대변은 상품 매출이에요. 상품 매출 1000만원. 10월 20일 영업부 사무실에 10월분 수도요금 3만원, 소모품비 10만원 삼성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러면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라는 과목 있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대변은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 입력을 해주는 거죠. 11월 10날 거래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 10만원이 발생했는데 요거는 여러분 별이라도 좀 쳐놨으면 좋겠는 게 회계 2급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건 회계 1급에 나올 만한 문제인 거죠. 정기예금 이자 10만원이 발생해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근데 내가 아는 원천징수는 예수금 말고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 개정 과목을 이용하고 하나의 점표를 이용할 것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자 수익이 10만원인데 소득세 14,000원과 지방소득세 붙여가지고 15,400원이 원천징수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일단은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뭐 소득세 세율 뭐 이런 거까지 얘기하기는 좀 너무 시간이 그렇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원천징수라는 거는 뭔지 알잖아요. 소득 발생할 때 세금 떼는 거. 그런데 회계 처리를 할 때 보면은 회사가 지급할 때 그럼 원천징수 의무가 회사가 됩니다. 회사. 직원 급여 지급할 때 있죠? 그러면 나라에서 그런 거죠. 국세청에서 야 네가 책임지고 얘한테 돈 걷어갖고 내. 그래서 회사가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얘가 걷어서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 거다 보니까 얘 입장에서는 부채인 거죠. 부채. 나한테 내가 걷어서 내야 되니까 부채. 그래서 개정 과목을 예수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예수금. 그래서 분계해 보면은 차변의 급여가 예를 들어서 뭐 땡땡땡이다 그러면은 대변에 부채 증가 예수금 땡땡 나머지 뭐 현금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근데요 이거하고 반대되는 상황에서의 처리가 있는데 그게 회사가 돈을 받을 때 예를 들면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같은 거.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돈 주는 놈이 그거라 그랬죠? 이 경우는 타 회사가 되겠지. 타 회사. 은행이나
타 회사.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지도 떼인 거잖아요, 남들한테. 야, 나도 떼었다, 야. 근데 미리 떼었기 때문에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거죠. 그래서 개정 과목이 선납세금입니다. 선납세금. 개정 과목 자산. 그럼 분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답. 그러면 차변에 뭘로 받았대요? 보통리금. 야, 내가 이번에 계좌에 돈이 84,600원 들어왔다? 에이, 야, 그럼 너 이자가 84,600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자는 10만원인데 세금 떼고 들어와서 84,600원 들어온 거래. 그래? 그럼 너 먼저 낸 세금 있겠네? 그러면 그거 나중에 네가 세금 내야 될 때 그거 빼고 내. 그럴까?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선납세금 자산 과목으로 처리하는 거고, 줄 때는 회사한테 원천징수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수금이고, 받을 때는 회사도 돈을 떼인 거기 때문에 선납세금이라고 처리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빼고 납부하는 거예요. 빼고 납부. 그래서 지금 그 답으로 입력해야 될 것은 요 얘기죠. 그래서 이대로 입력을 해준다는 거예요. 11월 10일. 14,600원. 틀렸다. 15,600원이네요. 15,600원. 그러면 이거 85,400원이네. 아이, 뭐야. 84,600원. 아닌데? 이게 15,400원이네. 대변의 이자 수익. 아무튼. 자, 이제 문제 5번인데요. 고치러 갑니다. 8월 6일. 자, 보통경제에서 이체한 600은 신한카드 미지급금이 아니라 하나카드. 야, 이런 문제는 진짜 좋다. 야, 이런 거죠. 왜? 거래처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신한카드라고 나와 있는 거래처를 하나카드로 바꿔줍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거는. 자, 두 번째 10월 25일자. 일단은 문제 읽기만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10월 25일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예수금 처리 안 한 거란 얘기인 것 같은데, 구매부 직원의 10월 급여 지급액에서 공제 항목에 대한 획을 처리하지 않고 급여 총액을 보통리금에서 직접 처리해버렸다. 너 예수금 안 했는데 어떻게 할래? 이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지운 다음에 입력해도 되는데, 요거를 보통예금을 고쳐도 되죠? 그래서 3564990이라고 고치고, 대변에 예수금 하나 더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은 결산인데, 보니까 여러분 2번도 체크해 놓으세요. 문제 6번, 2번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나오면 여러분들이 틀릴까봐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럼 1, 2, 3은 수동이고 4번 자동인데요. 여러분 12월 31일에다가 입력하면서 설명할게요. 4월 1일날 영업부 사무실 12개월분 임차료 2,400 보통리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이건 또 문제 됐다. 어려운 문제다. 이거는 회차 문제가 다 어렵네요.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럼 나누기 12 하면 200이죠? 그리고 이번 연도 거 계산해야 돼요.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그러면은 뒤에가 3개월이니까 앞에가 9개월이겠네. 2918 임차료.
차변에 임차료 1,800이라고 처리하고 대변은 성급비용이라고 처리해주고 2번이 문제인데 여러분 개정과목 여러분 정리해놓은 표에 있긴 있는데 기억상에서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교재 5페이지에 보면 개정과목 정리해놓은 거에서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단기매매증권 평가하듯이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5페이지. 야, 그런 게 있었냐 싶죠? 자, 기말 외상매출금 중에 미국 브리즈사의 외상매출금 2천만 원이 미화 2만 달러였어요. 그러면 1,000원이었던 건데 지금 결산일 현재 환율은 1,100원이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져보면 2,200만 원 된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게 뭐예요? 외상 매출금이에요. 원래는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연말에 가고 환율 때문에 2,200이 됐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는 뭐야? 좋은 일이죠.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회계 처리할 때 자산 증가 외상 매출금 200이다. 대변에 아까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의 브리즈 200만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 자, 세 번째입니다. 기말 현재 현금과 부족 중 15,000원은 판매 관련 등록 면허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면허세래면서요. 세, 금, 과, 공과. 그러면 세금과 공과는 어느 변에 와야 되나요? 차변에 와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대변은 뭘 써요? 현금이에요? 현금 과부족이에요? 과부족이라고 했으면 과부족 써줘야 되겠죠. 4번은 기말 상품 재고액을 결산 자료에다 입력하라는 내용인데요. 결산 자료 입력에 가보면은 엔터를 2번 칩니다. 이 화면에서도 그냥 엔터를 칩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에 갑니다. 450만원을 입력하고 엔터 한 번을 치고 전표 추가죠. 전표 추가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손익계산서 12월 전표 추가 이익일까요? 이익이네요. 그러면 재무상태표 한번 찾아보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인데요. 조회하는 거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상반기 중에 어룡상사가 누구지? 거래처겠죠? 어룡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거래처에 관련된 사항을 찾고 싶다. 거래처 원장 기간 1월부터 6월까지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어룡상사.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외상매입금 지급이면 외상매입금이 어느 변에 와야 돼요? 차변에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6만원 지급액. 상반기 동안 지출한 복리후생비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그러면은 뭐 계정별 원장에서 보든가. 근데 귀찮으니까 저는 손익계산서에서 살필게요. 6월까지. 여기는 뭐 누계니 월계니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딱 보면 나오잖아요. 복리후생비 4, 9, 8, 4, 3, 0, 0. 그래서 계정별 원장도 되고 총계정 원장도 되고 월계표도 되고 합계잔액 시상표도 되고
3번이에요. 6월 말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익은 얼마인가? 그건 진짜로 여러분 자산하고 부채 찾는 거니까 재무상태표에서 볼게요. 6월 달로 찾고 유동자산은 이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시험 보러 가는데 내가 계산기가 없다. 그럼 여러분 여기 옆에 메뉴 열고 나면 여기 계산이라고 떠 있죠? 요거 이용해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이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꽂아갖고요. 자, 클릭하고 대신 좋은 건 이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 유동부채 어디 있어요? 유동부채.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 꽂아가지고 기본적으로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이걸 마이너스로 고쳐줘야 돼요. 잘못하면 틀리죠, 그러니까. 요게 답이에요. 86, 188, 빵빵빵. 요거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어놨던 답들은 여러분 여기다가 기록해야 되는 거죠, 시험에서는. 시험에서는 여기 밑에다가 답 써야 돼요. 그리고 저장 누르고 USB 뽑아갖고 감독관한테 내고 집에 갑니다. 알았죠? 시험지는 어떻게 해요? 내 가방에 넣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